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녹음을 해봅니다. 어제 계곡을 갔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보통 작년에도 계곡을 좀 갔었는데, 작년에는 한 20번 정도 갔었나? 그래서 올해 여름이 됐잖아요. 좀 있으면 여름이 됐는데 벌써 덥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번 정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곡에 가면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가거든요. 마트에 가서 족발 작은 거 하나 사고, 그리고 치킨 작은 거 하나 사고, 그러면 3만원, 4만원,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됩니다. 3만 5천원 되고요. 음료수 몇 개 사가지고 가서 한 2시간 정도 놀고 옵니다. 토요일날 가서 한두 시간 놀고, 또 일요일날 가서 한두 시간 놀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요. 좀 더 가면 2번 정도 이렇게 갑니다. 어제 놀러를 가면서 좀 느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놀러를 가는 것도 한 3, 4만 원 들고, 또 기름값도 한 2만 원 정도 드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5만 원? 5만 원은 사용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려면, 그리고 주변에 최소한의 돈을 사용하고 놀러를 가려면 그래도 적어도 5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만약에 내 돈이라는 게 쉽게 벌 수 있다면, 약간의 노력으로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노력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말이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있어야 되구나. 어느 정도 이상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길도 헤매고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계곡을 좀 헤맸거든요. 헤매가지고 좀 뺑뺑 돌다 갔는데 보통 1시간이 걸리는데 어제는 한 2시간 걸려버렸어요. 내비도 상태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뺑뺑 돌다가 하여튼 2시간 만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는 거는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놀고 왔는데 간단하게 놀고 왔는데도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씻고 조금 정리 좀 하다가 이렇게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놀러 갔다는 생각도 나고 진짜 돈은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는 것보다는 책을 좀 읽어야겠다. 그래도 책을 조금이라도 봐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조금만 보려고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한 3, 40분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애기가 일어나서 옆으로 오더니 본인도 만화책 같은 거 마법 천자문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같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마인드 책이거든요. 슈퍼 마인드. 뭐 월급쟁이 부자나 부자 아빠나 몇 개 있습니다. 한 5개인가? 매일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거를 조금씩 보고 있긴 한데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던 것을 계속 보면서 한두 장씩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하나 찍어서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건 진짜 당신의 목표가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라는 씨앗을 당신의 무의식이라는 땅에 심어야 한다. 이를 심는 행위가 바로 목표 설정이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 목적지가 없는데 어떻게 도착하겠는가? 그 자체가 모순이다.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모르고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니 당연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데에 있다. 직장인이던 시절에 나는 공기업 인사팀장이자 면접관이었다. 그 경험을 나누고자 취업 및 이직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던 적이 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사람들조차 조금만 더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았다. 분명하다던 그 목표는 사실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이거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목표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목표를 손때 묻은 목표라고 표현한다. 손때 묻은 목표는 당신의 진짜 목표가 아니면 절대로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명확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건 알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뭘 원하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쁘기 때문이다.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바쁘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아침 6시, 늦어도 7시 정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불이 나게 준비하고 집 밖에 나서서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훌쩍 넘긴 긴 시간이 소요된다.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도 한다. 6시에 정시 퇴근을 하고도 그다지 여유롭지 못하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씻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밤 9시가 훌쩍 넘어 있다. 다음날 다시 이른 아침에 일어나려면 한두 시간 뒤에는 잠을 자야 한다.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일과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빡빡한 하루의 작은 틈새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날아들고 이메일, SNS, 네이버 뉴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 봐야 할 것들이 한가득이다. 당신은 오늘도 너무나 바빴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역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 같은 건 없었다. 그렇게 지내온 결과 당신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맞아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진짜 시간이 없죠.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고 출근해서도 이것저것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고 점심시간에 좀 쉬어야겠죠. 힘드니까 또 쉬었다가 또 오후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잤다면 비몽사몽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서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하겠죠. 일 처리를 하다 보면 금방 또 퇴근 시간이 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저녁에 무엇을 할까? 저녁에 한잔을 할까? 저녁 약속에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술을 한잔 하게 되고 8시, 9시는 금방 지나가죠. 10시, 11시 이렇게 시간이 되고 또 집에 가서 씻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12시, 새벽 1시, 2시는 금방 되겠죠. 그렇게 하면 다음 날도 또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또 비슷한 날들이 계속 되겠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더 바쁘겠죠. 자녀를 밥을 주고 숙제를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지나고 세월도 흐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못하고 어느 순간 5년, 10년 후 이렇게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내 자신은 크게 바뀌어진 게 없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좀 허무하기도 하고 언제쯤 내 인생이 좀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뀔 일이 없겠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삶에 치여서 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크게 뚜렷하게 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나의 취미가 뭔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의 대화 시간이 필요한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고 2024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25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30년도, 40년도에는 무엇을 해야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 5분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무엇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동기부여 영상 약간의 독서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차피 바쁘게 사는 거는 똑같거든요. 바쁘게 사는 거는 똑같지만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바쁘죠.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바빠요. 둘 다 바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방향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랑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바뀔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마인드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동기부여 영상을 보다 보니까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거를 이룰 수 있어도 이루지 못하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 먹고 그리고 새벽에 자고 또 다음날 또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서 출근하고 그렇게 대부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마음의 한 구석에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냥 삶이 좀 허무한 게 아니고 그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해야겠다. 저축을 하는데 1년에 500만원씩, 300만원씩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만원씩, 30만원씩 모으잖아요. 그런 작은 목표만으로도 사는 데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돈이 200만원, 300만원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됐을 때 인생이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느냐, 2000만원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하고 이전의 인생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0만, 그 2천만원, 1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이 5천만원이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도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살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저는 남자니까 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거든요. 보통 여자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도움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의 삶과 결혼 후의 삶을 생각하면 아이를 키우기 전과의 삶과 지금 키우고 있는 삶을 생각하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없었다가 아이들이 10살, 12살, 15살 이렇게 커 있죠. 경제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지만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아주 큰일이긴 하지만 그 길까지 가는 여정이 많이 고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현재에서 실망하지 않고 지금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 남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표를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그런 목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서 직접으로 살아가고 운동도 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돈을 좀 모으면서 살아가고 독서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정도의 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책을 읽다 보면 약간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나서 찍어봐야겠다. 찍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겠다. 제 자신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하루하루 쌓여서 나중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걸 찍음으로 인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달러를 얻을 수도 있겠죠. 벌 수도 있겠죠. 일단